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이제 A매치 리뷰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그 레바논하고 경기가 있었는데 또 1대0입니다. 좀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득점은 뭐 자주는 안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어찌됐든 오늘도 무실점이다. 예, 요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좀 경기 보면서 좀 편안하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진짜 안정적이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위기가 없었던 거는 아니라고들 생각하실 텐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되게 위기가 없는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위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이겼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1대0 경기인데 이거 뭐 일단 전술판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왜 평소에 비해서 좀 작게 돼 있지? 왜 이러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 정도로 해볼까요? 자, 평소보다 좀 크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늘 투톱을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경기 끝나고 보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정우영 선수가 뭐 잔디 때문에 투톱을 썼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이제 반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선수가 그렇다는데 제가 뭐 이렇게 태클 거는 게 참 웃기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 말대로 중앙에서 볼을 많이 돌리는 거를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방에서도 조금 공 안 돈다 싶으면 그냥 최전방에 있는 조규성 선수한테 붙여주고 떨어지는 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다시 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거는 투톱을 써가지고 전방에 숫자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거죠. 조규성 선수가 많이 내려와도 황희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규성 선수가 롱킥 받을 때 이렇게 하더라도 황의조 선수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따면 뒤로 넘기든 이쪽에서 따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몰도바전 때 했던 그런 전술들이 이번 경기에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유만으로 투톱을 쓰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저번 프리뷰했던 거랑 저는 거의 프리뷰했던 거, 그다음에 몰도바전 리뷰했던 거랑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 경기를 이번 경기에서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레바논이 3백을 들고 나가고 사실상 5백, 뭐 거의 뭐 6백에 가까울 정도의 운영을 보여줬는데, 결국 우리나라답게 그걸 풀어냈거든요.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를 다시 설명드리는 건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풀백들을 오늘 많이 썼잖아요. 측면을 썼다는 그 정우영 선수의 말대로 풀백들을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쪽을 어 윙포드라고 생각하는 이재성이나 권창훈 선수가 사실은 윙이 아니라, 이제 오늘 뭐 해설 중에 나왔지만 맷지알라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프 윙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절반만 날개다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날개가 아니라 반칸 들어온 날개라는 뜻이잖아요. 맷잘라라는 게 여기서 움직이는 동안에, 그럼 이 와이드를 누가 쓸 거냐, 와이드하게 쓰는 거를, 이게 지금 이용 김진수가 올라가서 쓰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를 얘네들을 떼어넣고 여기 사이를 벌려놓는 게 이 3백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제가. 그래야지 이제 이 스루패스도 들어가고 뭐 크로스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오늘은 이용선 쪽에 공이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잘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쪽을 경기 중에 잘 보시면 얘네가 5-4-1로 서가지고 이쪽을 권창훈 선수가 일로 움직이면 얘가 따라가고요, 이거를 얘가 와서 막는 거예요. 여기 윙포워드가 수비를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권창훈 뛰어가는 거 따라가고, 이렇게 숫자를 계속 맞춰준 거죠. 우리나라가 여기 2명이니까 3명이고, 여기 이렇게 붙여있고, 이렇게 붙여있고, 여기 이렇게 붙여있고, 한 명이 늘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 우리나라 생각에는 이제 문제가, 야 그러면 안 뚫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뚫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뭘까요? 졸라 힘듭니다.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 선수가 사실은 레바논에서는 오늘 경기 그 컨셉트가 결국 우리나라 걸 끊어가지고 역습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선수가 역습하러 나가야 되는 선수란 말이에요. 나가야 되는 선수인데, 우리나라 여기 윙포드, 아니 저기 풀백들이 올라오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수비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거 언제 나왔냐면 2018년도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스웨덴전 만났을 때, 스웨덴전에서 양 윙포워드도 다 내려와서 수비하다가 역습 못해가지고 그 경기 결국 졌잖아요. 이런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이제 그 먹지 않고 역습을 노리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또 다른 방식으로 뚫어냈는데, 저는 이것도 투톱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득점 장면 잘 보시면 제 기억에
김진수 선수가 이쪽에 있었고 이 앞에 이제 황의조 선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크로스를 여기다 빡 때려버렸는데 기가 막혔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장면을 나중에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이 앞에 그 세 명의 배치가 여기 권창훈, 이재성이 중앙 쪽에 같이 있고 이제 여기 조규성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숫자가 3대 3이에요. 그게 이제 그 투톱을 써가지고 3백을 상대할 때 전방에 한 명을 더 놓는 이유입니다. 이게 만약에 4231이라는 우리가 뭐 414이라던가 평소에 많이 쓰던 전술처럼 이렇게 원톱을 세워놨으면 여기 뭐 황의조 선수가 빠져 있었지만 빠져 나가면은 여기를 뭐 미드필더들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뭔가 여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이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드필더들이니까 골문 앞쪽으로 쇄도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진 않단 말이죠. 평소에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또 역습을 두려워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애초에 그냥 숫자를 늘려놔 버려가지고 이쪽에 측면 한 명 끌어내놓고 크로스 올라가는데 여기 앞에가 두 명이나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뛰어들어오는 조규성을 다 놓쳤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요. 이게 글쎄요, 이거를 제가 누가 명시적으로 축구할 때 설명해 주시는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측면에서 황의조 선수 크로스 올린 위치가 지금 뭐 이게 정확히 이 그 판때기에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쯤에서 올렸잖아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골키퍼랑 이 수비 사이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1이에요. 이거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오사이를 잘 세웠는데 그 이란이 막 그 저기 예전에 월드컵 때 막 괴롭히고 아르헨티나 괴롭히고 할 때 세우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세워가지고 이거를 막 이제 못 움직이게 해놓잖아요. 그렇게 해놔가지고 오사이를 이렇게 잘 갖춰놓게 되면 이게 몸처럼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잘 못 들어가요. 이런 측면 쪽도 중앙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측면 공략도 되게 힘들어요. 여기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이 잘 내려서 수비하다 보면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그렇게 딱 풀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크로스가 여기서 이렇게 얼리 크로스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들어가요. 여기를 우리가 공략을 못해. 공략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 뒤에서 크로스가 올라가거나 이 후방에서 넘어가는 패스들이 나오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김영거 선수가 몇 번 때려줬었죠. 여기서 우리 위치는 좀 높았지만 좀 옮겨볼까요? 이쯤에서 넘겨주 이쯤에서 넘겨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수비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수비수들이 본인 앞에서 움직이는 공격수하고 공을 잡고 있는 선수 같이 볼 수 있어요. 마크를. 근데 여기가 안 그래도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거예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올려서는 이게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 이쪽 측면에 그런 풀백이나 뭐 이쪽에서 얼리 크로스를 올리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 선수가 공 잡고 자 얼리 크로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냐면 여기 자기 본인 앞에 움직이고 있는 이 공격수하고 공을 같이 보니까 막기가 쉬워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볼이 이렇게 들어가야 위협적인 위치로 들어가잖아요. 옵사이드 라인을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떻게 하죠? 공이 자기 뒤에서 넘어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헤딩에 자신이 있으면 본인들은 공을 보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헤딩하니까 넘기지만 않으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공격이 답답해진 겁니다. 단순하게 공격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공격하 두드리다 보면 답답해지거든요. 자꾸 막 공 뺏기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올렸는데 공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여기서 딱 떨어뜨려가지고 공 잡으면 이제 이때부터 역습이 시작되는 시기였던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공격이 안 될 때 전형이었죠. 벤투 감독이 오기 좀 전에 안 될 때 이런 식의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최전방에 사실상 저는 4-2-4 같았거든요. 뭐 다이아몬드 4-4-2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지만 경기 중에는 사실상 여기 투톱에다가 이재성, 권창우까지 여기 4명이 거의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까 측면에 빠지는 걸 굉장히 잘 빠졌어요. 이재성이 빠질 때도 있고 뭐 조기성이 빠질 때도 있고 권창훈이 빠지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황의조 선수가 빠졌던 거죠, 사실은. 여기 빠지니까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고 여기 빠져나갔으니까 생각해보면 여기가 앞에가 4명이나 배치돼 있는 상태에서 이 선수가 딱 들어가니까 여기 3명과 여기 3명이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찬스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격 숫자를 늘려놓은 게 굉장히 좋았다. 네, 요 얘기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투톱을 쓴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장면들이 또 많이 나왔던 게 그 후반전에 이용 선수 시작해가지고
이재성 선수 헤딩했던 장면들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마찬가지인 게 이용 선수가 와이드하게 쓰는 건 맞는데 중앙에 이제 좁혀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이 딱 패스가 딱 찔러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여기를 얘를 벌려놓고 이렇게 달려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왜 크루스가 이렇게 그 위협적으로 들어오냐면 여기 이렇게 여기서 크로스 올렸잖아요. 거의 끝에 가가지고 크로스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공이 넘어오잖아요. 그럼 이 선수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공 잡고 있는 선수 무조건 봐야 되잖아요. 차는 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내려가면서 시선이 다 여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 중앙 들어오면서 이용 다 본다고요. 이 선수 들어오면서 이용 선수 보면서 들어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시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 앞으로 들어온 선수에 대처하기가 힘들잖아요. 앞에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자기 뒤에서 움직이는 선수를 못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의조나 그 이용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많이 공략했던 이 공간에 들어가줘야 크로스가 위협적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하는 크로스들은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밀집 수비하는 팀 상대로는.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은 결국 여기 공략을 잘한 게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이었다. 근데 이게 지금 측면 썼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고, 이거 몰도바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장면들이고, 그 다음에 이걸 투톱을 쓰면서 연습한 게 저는 너무 보여가지고, 이건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뭐 전술의 승리, 판짜기의 승리,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저는. 그 몰도바전에 했던 거를 정말 잘 보여줘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뭐 잔디가 안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잘 준비된 전술이라서, 그러니까 칭찬입니다. 오히려 정우영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중앙이 안 좋으니까 오늘 중앙 공격으로 해가지고 풀어갈 수도 있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팀인데 측면 위주로 살렸습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잘된 점이죠. 잘된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잘된 점, 수비적으로 잘된 점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위기가 없었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 이제 반박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벤투 감독 인터뷰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상대가 세트피스가 좋았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 세트피스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참 그 우리가 쓸 땐 좋은데 당할 땐 되게 열받는 장면들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월드컵 때 항상 무슨 얘기하죠? 2010년도 기억하시나요? 2010년도에도 그랬고 이번 2014년도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세트피스를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도 엄청 나왔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정수 선수가 2골 넣었었고 박주영 선수 프리킥도 들어갔었고, 사실상 세트피스로 16강까지 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 2010년대 물론 괜찮은, 우리나라 좋은 팀이었고 잘 만든 역대 최고의 팀 중에 하나였지만, 사실 세계 무대에서는 그렇게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아시아 무대처럼은.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가 왜 세트피스를 해야 되냐면, 세트피스 자체만큼은 그 상황에서만큼은 개인 기량이 티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연습이 잘 돼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딱 해가지고 준비해 가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제 이 객관적인 거를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이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비가 그 세트피스에서 수비 방법이 이제 그 쫀 디펜스라 그래가지고 지역방어를 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방어를 어떻게 쓰냐면,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써요, 여기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나라 맨투맨 쓸 때 있었는데 보통 한 3명 4명 서는 것 같아요. 5명까지 쓰나?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이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원래 이거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돌아뛰거나 하는 애들, 순간적으로 힘쓰거나 하는 애들은 약했어요. 약한 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세트피스 원래도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 이렇게 뭐 여기 붙어 있다가 찰라 그러는데 뒤로 나오면 얘가 따라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팔 쓰면서 밀어가지고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의 헤딩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이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조금 적당한 간격을 놓고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공이 올라오면 요거를 이제 그 넘기면 안 돼요, 뒤로. 그래서 나오는 거를, 그냥 올라오는 거를 얘가 머리로 하던가, 얘가 얘보다 높다 그러면 얘가 클리어하거나, 얘가 높다 그러면 얘가 클리어하거나, 얘가 높다 그러면 얘가 클리어해요,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 사이에 누가 움직이더라도 여기 높이로 그냥 제압을 해버리고 맨투맨 신경을 좀 덜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보통 혼합 방식도 요즘 많이 쓰는데, 여기서 4명 세워놓고만 3명은 맨투맨 그
헤딩 특히 좋은 애들한테 붙여놓는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수비를 하는 거였는데 오늘은 레바논이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위기가 왔던 건 사실이고 전반전에 그 프리킥에서 나왔던 장면도 있었고 그 후반전에도 하나 그 말미에 하나 있었죠. 기가 막히게 그냥 그 완전 프리헤더 준 거. 예, 그 위험한 거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수비를 다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팀이지만 뭐 아쉽다면 아쉬운 장면이지만 저는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도 그거 노리고 들어가는데 독일 상대로 우리나라가 골 언제 넣었습니까? 김영무 선수가 코너킥에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노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거고 그런 장면들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세트피스에서 종종 기회를 잡곤 하니까 그냥 쌤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준비를 잘하면 좋겠지만 근데 대회 앞두고 해도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선 앞두고 해도 되는 훈련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1년에 걸쳐서 잡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괜찮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칭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오픈 플레이에서 그러니까 그 세트피스 말고 공이 굴러다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레바논한테 위기를 준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몇 번 역습할 때 있었죠.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그 전반전에 막 스루패스 들어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장면들이 이제 위협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주 위협적이라고 보이진 않는 게 뭐냐면 그게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고 그다음에 그 패스 길이가 길고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떨어져요. 이게 당장에 보면 그 막 수비 뒷 공간에다 막 스루패스 막 땅볼로 막 강하게 깔려 들어가면 뭔가 막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죠. 보이죠? 그리고 위협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0번 보내면 한두 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 자체를 애초에 한두 번밖에 안 준다 그러면 두세 번밖에 안 준다 그러면 그게 적중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확률을 낮춰놓는 게 우리나라의 수비인데 그걸 앞에서 너무 이제 부지런히 잘해줬죠. 권창훈 선수도 그 심판이 안 불어주는데 바짝 일어나가지고 부딪혀주고 조규성 진짜 수비 너무 잘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좋죠. 막 그렇게 해주고 이재성 선수 뭐 말할 것도 없고 황인범 막 그 유럽 가가지고 이제 그 불금국 형님들하고 몸싸움 하는 거 벌써 익힌 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수비를 해주다 보니까 오픈 플레이에서는 거의 위기를 안 준 게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잘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너무 이제 벤투의 감독에 대한 평가가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제 유튜브에 어떤 조회수가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한참 욕 많이 먹을 때 있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죠? 6개월, 7개월 전에 작년 6월까지도 욕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제가 계속 괜찮다고 할 때 그때가 오히려 조회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잘하니까 관심들이 없어지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안정적이 됐다. 아까 이렇게 평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75분부터 레바논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이제 한 골이라도 넣어서 승점을 1점이라도 따가야 본인들이 이제 3위 싸움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막 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걔네가 공격은 하러 나오긴 하는데 그게 위협적일 때가 별 있었나요? 저는 이제 한두 번 반칙해가지고 세트피스를 주는 게 좀 싫었는데 그거 말고 막 뭐 없어요 사실. 반칙 얻어내는 게 전부인 거야 걔네들은. 드리블 막 좋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앞으로 기어 나오니까 제가 보기엔 황의조 선수가 한 두 개 중에 하나 넣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황의조 선수 터닝슛 한 건 옆에 조규성도 있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빌드업 하는 축구를 왜 자꾸 하냐고 누가 막 그랬잖아요. 빌드업에 왜 우리나라 축구 빌드업을 하냐 뭐 자꾸 그런 소리를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그랬습니다. 빌드업 안 하는 축구가 어딨냐. 선진 축구일수록 빌드업 많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오늘 경기 나오는 거예요. 레바논은 0대1이 됐어요. 0대1로 지고 있어요. 지고 있으니까 할 게 없어요. 볼을 잘 못 돌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비를 그렇게 막 촘촘하게 막 밀집 수비하는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비를 풀어가는데 너무 애를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내려놨는데도 잘하죠. 근데 후반전에 레바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볼 돌리는 거 보셨잖아요. 너무 여유 있어요. 너무 여유 있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브백 내려놓고 수비하는 게 체력 소모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애들 바꿔주잖아요. 우리나라 안 바꾸는데. 근데도 우리나라가 공 훨씬 잘 돌리고 막 얘네 못 쫓아오기 시작하니까 막 균열이 나기 시작하죠. 이제 그게 이 볼을 잘 돌리는 팀의 그 어떤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힘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팀이 진짜 뭔가 그 서로 믿음이 있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이 들면서 참 칭찬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좀 저는 골이 더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황의조 2개
그다음에 황인범 선수 마지막에 프리킥, 이재성 선수 그거 한 4개에서 하나만 들어갔다라 그러면 굉장히 편할 뻔했는데 이제 거기 안 들어간 게 아쉬운 거지. 그 뭐 경기 내용적으로는 딱히 흠잡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네, 너무 잘했습니다. 네. 그렇게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 보니까 또 이제 제가 또 커뮤니티 또 하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들어가 보니까 또 그 얘기가 많아요. 왜 교체 카드를 안 쓰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뇌피셜이지만. 왜냐면 벤투 감독은 싫은 거예요. 뭐가 싫을까요? 잘 되고 있는 걸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번 경기에서 레바논이 결국에는 만만한 상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친 것 같기도 하지만 수비 강도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체력 안배를 엄청 잘한 거예요. 왜냐면 후방에서 우리나라는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볼을 잘 돌리는 축구의 장점은요. 이런 겁니다. 자, 공격은 넓게 쓰죠. 상대를 찢어놓는 게 침투할 공간이 많아지니까 넓게 쓰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수비는 좁게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넓게 써버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패스길이 많이 보이게 돼요.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숫자를 늘려놓은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손흥민이 돌아왔다. 그래서 손흥민이 여기 딱 배치됐는데 이걸 넓게 쓴다. 이렇게 넓게 쓴다. 그럼 막 손흥민 선수 막 그 드리블을 해서 들어가는 거 황희찬 선수가 이거 1대1 치고 들어가면 여기가 다 깨지는 거예요. 얘를 잡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막냐면 이렇게 모여서 막는데 공의 흐름에 따라서 공이 이쪽에서 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다 이렇게 밀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집해요.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격을 좁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해서 이쪽 가운데 들어오면 빨리 싸먹고 여기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면 빨리 커브 칠 수 있게 간격을 좁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넓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패스가 정확하고 여유가 있고 이렇게 공을 잘 돌리고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크게 위치 안 바꿔도 돼. 여기서 돌파 시도하다가 안 돼. 그럼 나와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같이 밀고 나오는 거예요. 움직임 전체적으로 간격을 10명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9명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이게 다 일로 나와요. 이거 뒤로 나오면. 근데 얘네가 이렇게 나올 때 얘네가 안 밀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 벌어지니까 또 밀고 나와요. 이렇게 같이. 이만큼 더 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공 한 번 뒤로 빠지면 여기 9명이 다 뛰는 거예요. 이 뒤로 가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또 밀고 나오겠죠. 그럼 또 여기도 이제 간격 유지합니다. 방대 전환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다 이동해요. 예를 들면 그러다가 이제 여기 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차 싶어서 얘가 내려가던가 아니면 여기 원래도 이렇게 우리나라 넓게 쓰니까 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뛰어나가요. 그럼 얘가 가요. 얘도 가야 돼요. 얘도 가야 돼요. 얘도 빨리 와서 여기 도와줘야지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여기 돌파 시도하거나 올라가거나 하면 이제 여기 내려가면 이 선수가 또 여기 커버 치러 가줘야 돼. 얘 이렇게 가니까 또 내려가야 돼. 또 내려가야 돼. 아시겠죠 뭔지. 우리나라는 좀 넓게 서가지고 많이 흔드는 걸 하면은 서가지고 몇 미터씩만 움직이면서 공을 움직이게 되는데 공은 체력이 없잖아요. 공은 지치지 않아요. 선수만 지칠 뿐이지. 얘는 이거 따라가니까 얼마나 지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전에 좀 찬스가 많진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공을 계속 점유하면서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돌리면서 계속 이제 흔들었고 이렇게 막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체력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후반전에 물론 쥐나는 선수들이 있었지만 상대는 그게 앵꼬라 그러죠. 그 일본 말이죠. 그러니까 다 소진한 다음에 5명을 다 교체해줬잖아요. 5명 맞나요? 한 4명인가 5명 교체를 해줬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경기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 그런 어떤 특성적으로 이재성이나 권창훈이나 황인범이나 다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굳이 지금 1대0으로 이기고 있고 수비 잘해가고 있는데 뭐 저기 뭐 이동준이나 송민규 선수를 굳이 넣어가지고 역습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려서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우리 경기 할 거야. 오히려 우리 스타일대로 할 건데 그럴 거면 측면 윙포워드들보다는 중앙에서 싸움해주는 선수들이 수비하기 좋잖아요. 그 반대로 말하면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중앙 성향 수비들이 있어야지 간격을 좁혀가지고 서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원래 미드필더들이 수비를 더 잘해. 그죠? 이재성 선수가 수비 이거에 대한 지능이 좋을 거 아니에요. 원래 중앙 미드필더 섰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안 바꾼 것 같아요. 굳이 흐름 좋고 애들 아직 체력 괜찮은데 왜 바꿔?
그렇잖아요. 벤투 스타일이죠, 완전히.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끝까지 밀고 나간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벤투 감독 보기에 11명이 경기를 90분에 마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안 쓴 게 그 우리가 잘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벤투 감독 뭐 만약 제가 감독이었냐면 바꿨냐 그러면 전 바꾸죠. 왜냐면 애들 저기 다음 경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한 70분쯤 바꿔가지고 생생한 애들 넣어가지고 막 역습을 한두 골 더 넣고 막 이런 거 저도 할 것 같아요. 저도 할 텐데 이건 감독 성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말하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된다. 제가 너무 항상 벤투 감독을 너무 이해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자체가 참 안정적이었다는 얘기를 총평으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있나 이거? 세트피스 잠깐 그 한두 번씩 오는 거 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 경기 시리아잖아요. 시리아인데 비슷할 거예요. 결국에 이게 그 국기들도 비슷하고 위치도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들 다 성향도 비슷하고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해요. 4-4-2냐 뭐 5-3이냐 5-4-1이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전체적인 스타일이 다 비슷하거든요. 결국 또 우리나라 또 스타일 또 비슷하게 할 거거든요. 근데 알고도 못 막아요. 이제 이번 경기도 보셨잖아요. 찬스를 그렇게 5번 6번 완벽한 걸 만들 수 있으면 이거는 이미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처럼 차라리 하는 게 우리나라한테 더 까다로울 수 있죠. 내려서 또 확 내려서고 붙을 때는 확 붙고 이게 지금 그 정도 돼야 우리나라랑 싸움이 되는 거지. 이제 단순하게 내려서 가지고 역습 노리는 형태로는 우리나라한테는 뭐 물론 뭐 우리나라도 미끄러질 일이 있는 거죠. 독일도 우리나라한테 지고 막 그러는 일이 벌어지는 게 축구니까 뭐 미끄러질 수 있지만 만약에 같은 팀하고 똑같이 10번 붙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8번 9번 이길 것 같아요. 이제 시리아나 레바논하고 붙으면 그 우리나라가 최종 예선 과정에서 그 10번 중에 안 나왔으면 원하는 한 번이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제가 10번 싸운다 그러면 한 8번 9번 이길 것 같아요. 비기는 것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보기엔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서 시리아전도 한번 같은 컨셉트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있고 제가 보기엔 원톱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투톱을 저게 시리아는 안 쓰는 것 같더라고. 포백을 쓰는 것 같더라고. 포백 쓰면 굳이 투톱 써가지고 전방에서 이제 좀 부담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 쪽에 부담이 많이 쏠리니까. 근데 이제 쓸 수도 있는 게 조규성이 수비를 너무 잘한다. 그게 좋고 그 다음에 포백이더라도 포백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투톱에다가 이재성 권창을 붙여가지고 4명으로 공격수를 만들어 버린다. 그런다 그러면 더 쉽게 공략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이게 5백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포백으로 되면 이게 뭐 4-4-2나 4-4-1-1 쓴다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면 우리나라 투톱 여기다 붙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권창훈하고 이재성 선수가 이런 식으로 막 붙어요. 얘가 붙어야 되나? 자, 이 친구가 이렇게 붙어요. 그럼 얘네가 어디 못 나가겠죠.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얘네가 못 나가겠죠. 그때 이제 이 라인을 김진수, 이용이 여기로 올라오나. 뭐 홍철도 있고 김태환도 있고. 예,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뒤는 이제 황인범하고 정우영이 지키고 여기 김민재, 김영권 지켜버리는. 그래서 약간 여기 투톱이나 원톱이면 뭐 2명 남는 거고. 이렇게 투톱 형태로 나오면 이제 정우영 선수가 여기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꾸지 않을까. 네, 약간. 근데 뭐 이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이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공략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투톱도 가능은 한데 요거 이제 쓸지 안 쓸지 벤투 감독 마음에 걸린 거죠. 네. 어쨌든 이제 벌써 28분 했네요.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축하드리면서 편하게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